순간 이 친구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 그냥 내가 되고 싶으니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여기 혹시 글로벌로 본인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TV 보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뭘 얘기할 때 세계로 뻗어나가라, 글로벌로 뻗어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요?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요? 몰라요? 글로벌 나가고 싶잖아요. 예? 한국에서 떡볶이 파는 것보다 글로벌리 떡볶이를 팔면 떡볶이를 몇 개를 더 팔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화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만화보다 글로벌리 만화가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 우리나라 옛날부터 H.O.T도 있고 좋았는데 글로벌이 되니까 스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고 우리도 뭔가 뿌듯하잖아요. 글로벌, 여러 분들이 막 글로벌 외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으로 와라.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으로 와라.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하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게 중국과 미국을 많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사람 중에 99.9%는 쫄딱 망합니다. 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글로벌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 균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아이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학교를 안 나왔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와, 이 기회 균등의 세상이 온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엄청나게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인스타그램 어느 나라 거죠? 미국 거죠? 페이스북 어디 거죠? 미국 거죠? 저 때 SNS 뭐 썼는지 아세요? 싸이월드 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프리첼 쓰고 이런 거 했잖아요. 한번 지금 보세요. 자, 커머스. 우리 때는 한국 거 썼잖아요. 인터파크 썼잖아요. 지금은 친구들 오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비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이 씁니다. 이베이도 들어가서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매스 마케팅이 가능하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저희는 더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글로벌로 외치지만 결국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 그 기사 같은 거 보세요. 커머스 업체 하나 나오면 비슷한 커머스 몇 개 나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주씨라는 그 맛있는 그 과일 업체가 나왔는데 주씨가 나오고 한 1년 지나니까 주씨랑 비슷한 업체가 제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업체가 어마어마해요. 봉구비어 나오자마자 춘자비어 무슨 비어 뭐 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글로벌을 외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글로벌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글로벌이라고 모두 꿈을 꾸고 있지만 정확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국에는 국내에서 국내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준비하셔야 되냐. 만약 인터넷 기업을 하신다면 뭐 다른 거라면 또 상관이 없지만 결제 시스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시스템 뭐 쓰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그 결제 시스템 절대 안 되거든요. 중국은 알리페이 쓰고 뭐 자기들이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일본 가도 일본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마다 결제 시스템을 로컬라이즈 시키는데 한 2,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수억씩 듭니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뭐 SK플래닛 11번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 서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서버 쓰면 되죠. 근데 중국에 그 서비스 내고 일본에 서비스 내고 미국에 서비스 내려면 그런 서버를 쓸 수가 없어요. 결국엔 글로벌 범용 서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 한계는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TV 보면은 중국 기업의 어느 대표가 나와서 여러분 중국으로 오세요. 왜 중국으로 안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가고 싶죠. 모두가 그러잖아요. 다 기회의 땅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부. 미국 기회의 땅. 기회의 땅 다 도전하고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사한 사람들의 얘기는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환상을 심어주죠. 야, 중국 좋지 않아? 미국 좋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전사를 하면서 미국을 키워주고 중국을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I'm hungry 영어로 한국말로 뭐죠? 나는 배고프다. 자, I am hungry를 번역을 해서 나는 배고프다라고 번역을 하면 내가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할 수 있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이제는 언어를 잘 하잖아요. 내가 보통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번역이 필요해요. 전문 번역가 너무 비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찬스를 쓰죠? 지인 찬스를 쓰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번역해주면 내가 밥 사줄게. 근데 그 친구가 자고 있어요. 밥 안 사주면 또 헤어지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뭐라도 하여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놓으면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누군가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 사이에 돈만 제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모바일로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앱을 써가지고 번역 요청을 하면은 상대에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모바일로 받아가지고 바로 번역을 해줘요. 네, 한번 써보세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는 저희의 메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 만들겠다. 여러분 아이디어 있잖아요. 나 이거 만들겠다 하면은 그 머리에 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번역가가 많이 오고 번역가가 많이 있어야 요청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처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불러 모을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게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 중에 번역이 필요한 걸 찾았어요. 그게 트위터였어요. 트위터는 이렇게 막 글로벌 팬들이 외국 팬들이 많은데 언어를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꼬신 거죠. 뭐 제가 이제 종교는 없지만 교황의 트위터를 한국말로 막 번역을 많이 하면 그 교황청에서 니네한테 묵주를 준대. 뭐 성당에 무슨 수브니어를 준대. 그러니까 뻥이었어요. 저희는 뭐 교황청이랑 저거 어떻게 얘기해요? 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뻥을 친 거죠. 사람들이 진짜야? 해서 막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교황청에 갑니다. 야, 이 교황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 창고에 뭐 아무거나 많이 가져가. 저 공짜로 막 가져가요.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사람들이 진짜네? 또 열심히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이 전부 저희 서비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자기들의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하죠. 플리토를 써라.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혹은 번역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유명했을 때 한창 떴을 때 이렇게 남깁니다. Use Fleeto.com to read my tweets in your own language. 네 언어로 내 트윗을 보고 싶으면 플리토를 써라. 싸이가 삼성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자기 트위터에다 해준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기업 광고를. 저희도 싸이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글까지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니네가 싸이 트윗을 혹시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네. 배우? 배우 누구? 박서준. 세대 차이가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서준을 좋아하는데 박서준이 막 트윗을 썼는데 영어를 잘해서 학생이 한국어로 영어로 막 번역하면 박서준의 그 앨범에 이름을 써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한 100개 번역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박서준 거 100개를 번역하면 앨범 하나를 주는데 일반 사람이 요청한 거 10개만 번역해도 너한테 앨범 하나를 줄게. 그러면 빨리 그 앨범을 받기 위해서 일반 사람이 요청한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요청하는 걸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 레터 여기 보면은 회사에서 막 어떻게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저 외국에다 이렇게 하는 데는데 그거 바로 번역 받을 수 있죠. 옆에는 외국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분노했는데 자동 번역했으면 여러분의 분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를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일본 가가지고 점괘 종이를 뽑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그럼 사진 찍으면 번역이 되는 거고 이 학생들 공부는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번역이 하루에 적게는 3만 개에서 7만 개까지 나오게 되고 단시간 안에 173개국에서 약 600만 명의 유저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 유저는 한 60만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540만 정도가 외국 사람인데. 예.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거는 굳이 로컬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언어가 섞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국어랑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번역가들이 많으면 중국 사람들도 한국어 번역을 위해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가 원피스라는 만화였어요. 이 원피스를 보면은
저 같은 친구가 나옵니다. 키도 작고 볼품없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해적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넌 해적왕이 될 수 없어. 해적왕이 되기 전에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말을 해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 그냥 내가 되고 싶으니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돼도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어렸을 때 이게 1화예요. 1화를 딱 보자마자 문제는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나이가 35인데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그걸 보고 아 그래 나도 나만의 길을 가야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 위험을 짊어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제가 일기를 애기였을 때부터 매일 써요. 지금은 제가 매일 쓰는 일기를 직원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직원들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자기 일기를 써서 맨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거의 경기를 일으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그때 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젠가 나도 같은 길을 밟겠지.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실패도 맛보면서 값지게 살고 싶다. 나만의 인생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위에 영어로 되게 이렇게 가오를 잡으면서 써놨어요. Will you just follow the tracks? 너 그냥 이 길 따라갈래? 아니면 or make your own way. 너만의 길을 만들래.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안 날 때 썼는데 제가 SK에서 8,700을 받은 다음에 퇴사를 하려고 할 때 솔직히 고민이 되거든요. 결혼도 안 했겠다. 소개팅 나가서 SKT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나가면 백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의 사장이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저 일기를 보니까 저 일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한 얘기잖아요. 내가 남한테 아무리 조언을 구하는 게 무슨 필요입니까,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에 대한 조언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자,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옛날 일기 한번 보세요. 그럼 되게 감동받아요. 아,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되게 창피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일기를 써요. 어렸을 때 막 그 중2병 친구, 우리 중학생. 중2병 때 또 이게 철학적으로 바뀌잖아요. 딱 쓰는 걸 보면은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그래도 어린 게 아니에요. 그때 거침없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냉정하게 보게 되고 더 거침없는 생각을 하고 그 써 내려간 내용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조언을 던지거든요. 그걸 보고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나가자 라고 해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되죠.